100년이나 된 거대 기업이 회사의 운명을 단 하나의 약에 걸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이 엄청난 도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거인의 대담한 변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00년 된 기업이 어떻게 현대사회에 맞춰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날 수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말 거대한 숙제죠. 그리고 한국의 유한양행은 그 답을 아주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선택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회사의 미래 전체를 걸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유한양행은 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런 거대한 도약을 꿈꿀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아주 단단한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거의 100년 가까이 한국 제약산업의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업 방식은 꽤 간단했어요. 해외 유수의 제약사들이 개발한 이미 검증된 약을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아주 안정적인 유통 전문가였죠.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독특한 점, 바로 주인이 없다는 지배구조입니다. 아마 이게 단기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담한 장기 투자를 결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그들의 전략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건 마치 세계적인 미술품 딜러가 갑자기 직접 붓을 들고 걸작을 그리기로 결심한 것과 같아요. 남의 혁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혁신의 중심에 서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렉라자라는 이름의 혁명적인 신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약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렉라자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암 중 하나인 폐암, 그중에서도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만을 아주 정밀하게 공격하는 차세대 표적 치료제예요. 이 약이 가져온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환자의 삶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엔 6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링거를 맞아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단 5분이면 끝나는 피하 주사 한 방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에요. 환자에게 일상을 되돌려준 그야말로 혁신이죠. 레크라자의 경쟁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 5분 주사라는 압도적인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글로벌 유통을 책임진다는 막강한 파트너십. 이 3가지가 바로 레크라자의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혁신의 이면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의 예측하기 힘든 재무구조인데요. 이 퍼즐을 이해해야만 현재의 유한양행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영업이익 그래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곡선이 아니라 어떤 분기에는 이익이 갑자기 하늘로 그냥 팍 치솟는 모습을 보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마일스톤 기술료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 개발의 특정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파트너사인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받는 거액의 성공보수 같은 거예요. 이 거대한 일회성 수입이 들어오는 분기에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실적 그래프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대한 마일스톤 수익을 싹 걷어내고 나면 유한양행의 기존 사업만으로는 영업이익률이 3.1%에 불과합니다. 이건 깜짝 실적이라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회사가 반드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 극심한 실적 변동성 때문에 유한양행의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마치 황소와 곰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세론자, 즉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레클라자를 그냥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레클라자의 성공으로 확보한 자금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다. 새로운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반면에 약세론자,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원히트 원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 하나의 약에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위험한 구조, 불안정한 기초 체력, 그리고 만약에 레크라자가 기대만큼 팔리지 않으면 거품이 꺼질 수 있는 높은 주가까지, 이 모든 게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팽팽한 논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앞으로 유한양행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순간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이
유한양행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유럽 같은 거대 시장에서 판매 허가를 받는 건 단순히 일회성 마일드스톤 수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약이 팔릴 때마다 꾸준히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안정시킬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 완공될 신규 공장, 약의 핵심 원료, 즉 API를 자체 생산해서 수익성을 더욱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거인은 이미 기적 같은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화려했지만 짧았던 하나의 성공담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을 넘어서 세계 제약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서사시의 첫 페이지가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